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입니다. 오늘 현안 브리핑 자료 제목이요. 1번이 민주당이 주장하면은 의료 선진화,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의료 영리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재미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의료 정책을 소위 영리화로 규정을 짓고 의료 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까지 당내에 만들었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이어서 의료 영리화 같은 이런 왜곡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프레임 정치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철도 파업에 이어서 민영화라는 잘못된 단어로 국민을 선동하는 질 낮은 정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의료 영리화의 원조였음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외국 병원 유치를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었고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으로, 그리고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던 현 김용희 의원이 영리화를 추진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이 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 정부안이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영리화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 상태임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현재 정부안이 이 영리 자회사 허용도 제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참여정부 보고서에서는 자회사도 아닌 의료법인 모 회사가 다양한 수익사업 또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격 의료제도의 시행, 또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등도 참여 정부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현재 정부안보다 더 의료산업화 영리화 시도를 했으면서 현 정부에서 공공성을 지키면서 제한적으로 활성화하자는 데에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면은 의료 선진화이고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의료 영리화입니까? 더군다나 아이러니한 것이 앞서 언급한 참여정부의 고위직에서 의료 산업화 또 영리화를 부르짖었던 분들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고 불과 10여 년도 안 돼서 입장을 180도 바꾸고 또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또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 인력과 또 자원이 한데 모여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 밥그릇 챙기겠다고 자신들의 정책도 뒤집어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국민들만 더욱 힘들어질 뿐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장비가 없어도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 병원과 또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중소병원들이 경영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제도의 개선이 있습니다.
좀 더 안정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그 제도의 개선에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잘못된 영리화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의료 수가를 포함한 건강보험체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국권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전반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욱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대통령 새해 첫 해외 정상 외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7박 9일간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인도는 12억 거대 내수 시장이 있고 IT와 또 우주 항공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 강화의 성과가 매우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스위스 국빈 방문은 1963년 양국 수교 이후에 처음 있는 일로 이 세일즈와 또 창조 경제 협력의 알찬 성과를 다지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보여준 세일즈 외교 성과에 박수를 드리고 이번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